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독 아부를 아끼지 않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욕설 논란을 두고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 지적질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치자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을 탓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인 건데요. 윤 대통령 임기 동안 가늘고 길게 몸보신하며 잘 버텨보자는 심산인 거죠. 대선 기간 그가 보여준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독설은 사라지고 윤석열 친위부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괜히 밉보였다가는 검핵관들에게 다 털릴 게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개혁보수를 외쳐온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듯 같은 보수 진영에서 내부 분탕질로 탄핵까지 가고 보수 괴멸을 가져온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홍 시장은 그걸 개혁보수로 분칠하면서 좌파 정권 집권에 앞장서고 좌파 정권 내내 같은 보수 정당인 우리 당만 집요하게 공격한 것은 용서가 되는 걸까? 이 사람들은 이제가 출범한 윤석열 정권을 또 흔들어서 무얼 노리는 걸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논란 직후에는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해야 한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나 정면 돌파해야 한다라며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일은 점점 커진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홍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돌연 변심한 듯 보여지는데요. 괜히 바른 소리를 했다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의식한 듯 대통령께서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는 침묵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라고 해명하며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우리 내부를 흔드는 탄핵대 같은 세력이 또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라고 웅얼거렸는데요. 지금의 사태가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음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혁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내세우는 개혁 보수 타령은 이제 그만해라라며 두 번 다시 그들에게 당하지 말자라고 다짐 아닌 다짐까지 했는데요. 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유승민이 그나마 옳은 소리를 한다라는 말에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닐까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가지고 온 국민이 지금 청력 테스트를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 경제로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국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지나갈 일을, 끝낼 일을 이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는 뭐 대통령실이고 국민의힘이고 대응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문제로 이 중요한 임기 초반에 이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요. 국민들을 정말 너무 개돼지로 취급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은 당장 좀 중단하고 이 문제는 뭐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 전 의원은 욕설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는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나가야 한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뻔하다라며 정말 쪽팔린 건 국민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왔는데요. 맛이 간 홍준표와 그래도 할 소리를 하는 유승민. 사실 개진도진이지만 그래도 유승민이 더 나아 보입니다. 천년만년 정치를 해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홍준표의 말이 국민을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방송된 KBS 시사직격 135회 은밀하게 수상하게 위기의 대통령실 편이 방송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직무실을 옮겼는데요.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반환하고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따른 대통령 직무실 및 관저공사를 맡은 시공업체들 중에서 수상한 계약이 발견됐는데요. 논란이 된 시공업체를 찾아가는 데서부터 이 방송은 시작됩니다. 400평이 넘는 관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A업체. 해당 업체는 12억 상당의 계약권을 경쟁 입찰이 아닌 1인 수의계약으로 따냈는데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4억 원 이하의 건설공사 또는 2억 원 이하의 전문공사일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계약은 그 금액을 윗도는 금액이었는데요.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A업체와 김건희 씨와의 사적 관계에 대한 의혹이었습니다.
입수한 코바나 콘텐츠 주최 전시회 VIP 초대권 명단 속에서 해당 업체의 이름이 확인됐는데요. 문제는 이런 업체가 더 있다는 거죠. 용산 대통령실 관저에 각각 16억과 6억가량의 공사를 따낸 B업체와 C업체의 계약도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 부적합 업체라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세금 탈루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B업체를 KBS 시사직격팀에서 찾아가 봤는데요. 고시원 같은 작은 공유 사무실에 위치한 B업체. 사무실에는 몇 개월간 사람이 오지 않아 쌓인 우편물 더미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또 C업체는 공사 금액에 비해 시공 능력이 한참 모자란 신생업체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업체 관계자들은 업체의 선정 과정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수의계약 체결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인력 채용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대통령 지인 아들인 황아무개 씨가 시민사회 수석실 5급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거죠. 황 씨의 아버지는 동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보기 전부터 그와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됐습니다. 오랜 친분으로 연결된 인물의 아들 채용에 대해 사적 채용이 아니냐며 대통령실의 채용 기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해당 의혹의 진위를 파헤치기 위해 시사직격팀은 강원도 동해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날 방송을 타며 다시 한번 은밀하고 수상한 위기의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한번 조명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필청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국민 24%만 지지하는 대통령, 민심을 살피라는 경고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24%로 하락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최저치입니다. 국민의 24%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평가하는 것입니다. 취임 5달도 되지 않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 레임덕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폭락의 이유를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해도 대통령의 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외교 참사에도 바뀌지 않았고 경제 위기가 엄습해 오는데도 바뀌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욕설 논란에 조작 운운하며 언론을 탄압하고 위기 극복에 국력을 모아도 모자랄 시기에 국민에게 화만 내는 적반하장의 태도가 윤석열 정부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 극복을 위해 화해와 국민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위기를 눈앞에 두고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사과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 라인을 문책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통합에 힘을 쏟으십시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국민 앞에 겸손하십시오. 민심을 먼저 살피십시오. 이런 조언을 귀담아 듣기를 바랍니다.